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EU 리치입니다. 여러분,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어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요즘 대부분의 물건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의약품, 농수산물 등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EU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리치 제도의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EU 리치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EU 수출 규모는 68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의 약 10% 수준인데요. EU의 역외 수입국 10위 안에 들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U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 약 77억 달러 규모의 2차 전지 소재와 석유화학 제품은 직접적인 리치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EU 영내의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U의 수입자가 화학물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스스로 까다로운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입자는 이미 등록한 제조자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 기업은 EU 영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화학물질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화학물질을 EU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공급한 화학물질이 다른 기업에서 사용되어 EU로 수출될 경우 구매 기업이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리치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리치는 적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가 복잡하고 그 절차도 다양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수출 제품이 구체적으로 리치에 어떻게 적용되고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리치의 도입 취지, 대상 및 적용 기준, 진행 절차,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화학물질의 영향으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이와 동시에 유럽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 운영하던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리치 제도를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도입했는데요. 리치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입니다. 리치의 적용 대상은 크게 화학물질, 혼합물에 있는 화학물질, 완제품에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로 나뉘는데요. 제도 내 화학물질은 자연 상태 혹은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와 그 화합물을 뜻하며 액체, 기체, 고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물리적으로 섞어놓은 걸 의미하며 왁스, 워셔액, 페인트, 합금, 카트리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의도적 배출은 완제품의 주 기능이 아닌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완제품인 청바지의 경우 주기능은 하체를 보호하고 가려주는 건데 청바지의 청색 염료는 멋을 내는 부가기능에 해당하므로 화학물질인 염료가 의도적 배출 물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비의도적 배출은 사용 혹은 폐기할 때 화학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허리띠의 접착제, 액세서리의 코팅 물질 등이 비의도적 배출 물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 표를 보며 의도적 배출과 비의도적 배출의 차이점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다음으로 리치의 적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그리고 완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각각의 단일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리치의 등록 대상이 되는데요. 완제품에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바람, 돌연변이, 생식독성 유발 우려물질 등 고위험성 우려물질의 함량이 완제품 중량 기준 0.1% 초과 및 연간 1톤 이상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리치 제도의 1톤의 의미인데요.
제도 내에서 1톤이란 EU의 제조자 혹은 수입자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1톤 미만을 수출한다 해도 수입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한 화학물질을 수입해 그 총합이 연간 1톤 이상이 된다면 화학물질 등록 또는 SBHS 신고 적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이거나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된 물질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리치에서 제외되는 물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중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고분자는 등록과 평가가 제외되는데요. 단, 고분자의 단량체 단위와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이 중량 기준으로 2% 이상인 동시에 연간 사용량이 1톤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물질로 합성될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간체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는 중간체를 수송분리 중간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중간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상태에서 다른 물질로 합성된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단량체도 일종의 중간체이긴 하지만 단량체는 모두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일부 화학물질은 별도의 예외 조항으로 리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바로 방사능 물질, 세관에서 관리 중인 물질, 비분리 중간체, 운송상 위험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약품, 식품 첨가제, 식품 향료, 시료 첨가제, 동물 영양제는 등록, 평가, 허가가 면제되고 있으며 식물 보호 제품, 살생물체는 등록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품과 생산 공정의 연구개발 용도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은 5년간 한시적으로 등록 의무가 유예되며 이는 한 번 더 5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예외 조건을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리치의 핵심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등록, 신고, 평가, 허가,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연간 수량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수량 범위는 1에서 10톤, 10에서 100톤, 100에서 1000톤, 1000톤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톤수에 따라 제외되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제출 서류를 확보하는 건 리치를 처음 접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또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다수의 기업이 유해성 평가를 위해 동물 실험 등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리치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먼저 등록한 자 혹은 컨소시엄의 자료를 비용 분담 및 보상을 통해 협의 과정을 거쳐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만 갖춰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등록 시 기업 비밀 등을 이유로 등록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타당해야 하는데요. 또한 처음 등록한 연간 사용량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상위 사용량 범위에 해당되는 등록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연간 1톤 이상으로 등록했으나 사용량이 증가해서 연간 10톤 이상이 된 경우 연간 10톤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겠습니다. 만약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경우엔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일한 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협의를 통해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면제 물질에 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제품의 의도적 배출 물질 혹은 비의도적 배출 물질이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된 상태일 경우 그 물질에 대해서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해당 물질이 다른 용도로 등록된 경우 의도적 배출 물질은 등록이 필요하며 비의도적 배출 물질은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완제품에 대한 신고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단계도 등록 단계와 마찬가지로 수입자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완제품에서 CMR 등의 고위험성 우려 물질이 비의도적인 배출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부품 대비 중량비가 0.1% 이상,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6가지로 제조자 혹은 수입자의 신원 및 담당자 정보, 등록번호, 물질 명칭 및 분자량 등의 물질 정보, 유해성 분류 등 물질 분류 표지, 물질 용도에 대한 설명, 톤수 범위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물질이 같은 용도로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폐기를 포함해 정상적인 사용,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신고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평가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등록된 서류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등록된 서류의 완전성 및 작성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물질 평가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등록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유럽화학물질청은 평가 결과를 고려해 이후 영내 관리 강화를 위한 고위험성 우려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허가 단계입니다. 허가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제조자, 수입자, 사용자가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업의 제품에 대한 허가 신청은 EU 수입자 혹은 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의 대상은 리치의 부속서 15에 등재된 물질이며, 이는 제조, 수입, 사용을 위한 특정 용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제조, 수입,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6가지로 물질 정보, 신청자 성명 및 세부 연락처, 허가 신청 물질의 용도, 등록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해당 물질 대체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 분석서, 해당 물질 대체 및 대안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회경제성 분석서, 인체 건강 및 환경 무위해성에 대한 정당성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겠습니다. 허가 신청 기한은 허가물질 목록 발표 후 해당 물질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로부터 18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 허가를 받게 되면 해당 물질의 허가 기간이 부여됩니다. 허가 기간 동안에는 허가를 받은 용도로 제조, 수입, 사용이 가능하며, 허가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 기간 만료일 18개월 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은 더 이상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사용 유예 기간 또는 허가 기간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제한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은 통제가 불가능한 유해 및 위해 물질로부터 인체와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제품의 시장 유통을 보완하기 위한 단계라고 하는데요. 제한 대상은 리치의 부속서 17에 목록화되어 있는 물질과 혼합물 또는 물질군입니다. 물질 자체 혹은 혼합물, 완제품 내의 제한 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것이 포함된 물질, 혼합물, 완제품 제조 시 사용을 못하거나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시장 출시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앞의 절차들을 잘 수행해서 제한된 물질이 없는지 상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리치 요구사항에 만족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현황 및 의무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유럽 수출 제품과 물질별 수출량을 확인하고 물질의 면제 여부와 공급망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때 규제 대상인 제한 물질 혹은 허가 물질 함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등록 이행 시에는 각 품목이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각 품목별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성분을 분석해 명명하고 분류한 뒤 이미 등록한 물질인지 혹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화학물질이 EU 사용 기준 연간 사용량이 1톤 이상인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미 등록된 물질은 선도 등록자 또는 관련 컨소시엄에 문의해 자료를 공유받아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개별적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혼합물의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해 각 화학물질별로 화학물질 대응 순서에 맞게 물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완제품의 경우에는 먼저 완제품을 구성하는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있는 경우 각 화학물질별로 화학물질 대응 순서에 맞게 물질을 파악해야겠습니다. 부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부품에 대한 물질 정보를 요청하고 각 부품별로 고위험성 우려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고위험성 우려물질이 있는 경우 완제품 대비 중량비가 0.1%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현황 및 의무사항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로 실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은 협의체를 통해 자료 공유 비용을 확인한 후 필요 자료를 구매하고 동질성 확인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위 사용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해외 규격 인증 등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겠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공급망 현안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리치 등록번호와 등록 증빙 서류, 등록 확인서를 발행하고 등록된 수량 대비 실제 수출량이 증가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하며 고위험성 우려물질 적합석을 선언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다 보면 컨설팅 비용, 유일 대리인 선임 비용,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리치의 내용을 잘 파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리치에 대해 막막하다고 느낄 경우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리치에 대응해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법령이나 규제 정보,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EU 리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EU는 리치 법령에서 No Data, No Market이라고 명시해뒀습니다. 리치 제도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EU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이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리치 제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살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글로벌 환경규제와 대응 전략, 글로벌로 도약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